시작할게요. 53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관리 계통. 지금까지 좀 계산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래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발열량이라든지 슬러지 같은 계산 문제들이 나오니까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폐기물 관리 계통은 그나마 조금 쉽죠? 근데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는 제가 그대로 설명드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 계통 및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계통 거기 밑에 보시면은 어렵지 않으시죠? 폐기물이 배출이 됐대요. 내가 만약에 이거 종이로 막 구겼어. 이 폐기물이야. 그러면은 이 폐기물을 발생을 했으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근데 배출을 했어요. 그럼 이거 폐기물을 걷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거를 해가고, 수거를 한 상태에서 걸어갈 건 아니니까 운반을 해주고,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한 상태에서 중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분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거 갖다 버리는데 돈이 들까요? 돈은 물리적으로 힘은 들겠지. 근데 배출자가 이렇게 뭐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을 어떤 부담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인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 비용에 제일 많이 드는 건 수집이에요. 수거. 뭐 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든다고요? 수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대형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각자의 집에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 대형 컨테이너에 실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 차가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거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 차에다가 그 폐기물 싣고 가는 그 운반 차량에다가 쓰레기통 걸어요. 양쪽으로 그 걸쇠가 있어가지고 걸면 자동으로 그 쓰레기통이 뒤집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옛날에는 그냥 쓰레기를 싣고 그냥 가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쓰레기 차량 안에 앞롤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이렇게 밀어서 안으로 계속 압축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차량 안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중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리를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사람이 내려서 인부가 그거를 싣고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셨죠? 얼만큼 많이 드냐 하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약 70% 정도가 수거에 소요가 돼요. 되게 의외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수거 비용이 얼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전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래서 폐기물 수거는 폐기물 관리 전체 비용이 70에서 90%.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운반하는 데 돈이 제일 많이 든다. 왜냐하면 연료비, 앞에다가 막 밑밥을 까는 거죠. 연료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력비도 그렇고, 그래서 운반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아니고, 수거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수거 방식을 보시면은 단독주택 방식은 문전 수거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수거 방식을 채택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전 수거라는 건 뭐냐면, 단독주택은 별도로 이제 주택들이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자기 문 앞에다 쓰레기를 놓으면 단독주택이 있는 그 지역이 특성이 다 있겠지만 골목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골목에 차가 가면서 양쪽으로 사람이 내려가지고 쓰레기를 양쪽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다 놓는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거 장비는 손수레에서 덤프트럭, 압축, 압착 차량, 압롤 트럭. 요즘에는 압축하고 압착하는 장치가 다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수거를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1번이에요. 수거하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시면은 수거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 표시하시고요. 시험지 엄청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제가 빨리빨리 거기 앞에 있는 제목만 읽어볼게요. 수거하는데 수거 노선 영향 주고요. 폐기물 발생량 영향 주고요. 지형, 수거 형태, 분리수거 유무, 수거 시간, 수거 용기의 위치, 모양, 수거 인부수, 거리, 기후 등이 다 수거 효율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가장 중요하냐? 수거하는데. 수거가 돈이 제일 많이 든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비용이 가장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수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노선이에요. 수거 노선.
되셨나요? 이 노선을 수거할 때 노선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이 비용이 증가될 수도 절감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쓰레기차 다니는 거 보시면 그 쓰레기 잡는 차는요 절대 유턴 안 해요. 유턴 안 하고 가는 그 수거 노선을 짜는 방식이 앞으로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 쪽으로만 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우회전은 허용도로예요. 좌회전은 신호 깜빡이 있지만 우회전 깜빡이 있는 거 보셨어요? 우회전 깜빡이 없죠. 그러니까 좌회전은 깜빡이를 켜고 신호를 받아야 갈 수 있는데 우회전은 신호를 안 받고 갈 수 있으니까 우회전마다 만약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섰다고 생각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시계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 돌면 신호를 받고 서 있어야 되니까 공회전할 때 비용이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연료비가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계 방향 쪽으로 수거하고요. 언덕백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수거 안 해요. 왜? 위험하고요. 두 번째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되셨어요? 수거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언덕백은 내려가면서 수거를 하죠. 그럼 연료비가 절감되고 위험한 걸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유턴 절대 안 하고 한 번 갔던 게 다시 안 가요. 이런 수거 노선에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수거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수거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누구다? 수거 노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도 수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폐기물 발생량이 많으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이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폐기물이 이 동네가 폐기물이 많이 나온대요. 쓰레기가 엄청 많대. 그러면 여기는 쬐끔쬐끔씩 나오고 그럼 여기 차량이 수거 차량이 이쪽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수거 차량이 준비 출발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돌아야 돼요. 어쨌든 이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부터 가지러 가냐면 제일 많은 곳부터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갔어. 얘 실었어요. 근데 자리가 쬐끔 남았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만큼만 싣고 왔어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지나서 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보통은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폐기물 발생량이 제일 많은 곳부터 가요. 제일 많은 곳으로 가야지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덜 영향을 주고 쬐끔쬐끔 모여있는 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더러워서 못 보잖아. 그쵸? 그런 심리적인 의미도 있고 폐기물 발생량이 제일 많은 곳부터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발생량도 수거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형은 언덕은 어떻게? 내려오면서 수거할수록 효율이 좋고요. 수거 형태는 폐기물 일괄 수거 시 수거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땐 저희 아파트 단지는 매주 일요일 분리수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